안녕하세요. 팔깡통에서 제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할 때 이 차트 중심으로 일봉이든 분봉이든 이평선이든 이런 캔들이든 이런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니까 이 혹시 종목을 매매할 때 이런 재무제표나 또는 이 종목들의 업종 이런 것들은 보지 않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종목을 선정할 때 이런 큰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많이 두는지, 먼저 첫 번째는 차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제표, 네 번째는 성장성, 그렇죠. 다섯 번째는 재료나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테마주,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야 당연히 재무제표나 이런 기업의 성장성을 많이 볼 것이고, 또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트 그리고 이런 재료나 이슈들이 있는 종목인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저도 항상 이 영상에서 이런 이평선이다, 캔들이다, 분봉에서 몇 분봉에 이평선 어디 기준선을 잡고 매매를 하면 좋다. 그러한 기준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와중에 저도 최근에 너무 차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예 이렇게 영상 대문이라고 그러죠. 썸네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윗부분에 저는 주로 기관 수급주를 매매를 합니다라고 아예 써놨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 기관 수급주라는 것, 기관이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시장의 매매 주체인 외국인, 기관, 개인들 중 기관이 사는 그런 수급의 한 가지 영향만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예 대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리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 중에 큰 틀에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스스로 분석했을 때 차트를 내가 아무리 이쁘게 판단하던, 이 재무제표가 아무리 현재 가격하고 저평가되어 있던, 이 종목이 아무리 성장성이 있다고 내가 판단을 하던, 아무리 이 종목이 재료가 이렇게 내가 분석해서 있다고 판단을 하던, 결국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사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런 테마가 있는 재료 이슈 종목들은 개인 세력들이 매수를 한다 그래서 세력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개인 세력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나 이외에 힘 있는 자들이 분명히 매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한다고 그 종목이 1%, 2%, 3% 오를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내가 큰 손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무리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내가 아무리 이 종목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지, 이 종목이 실제 오르기 위해서는 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수급이라는 것은 누가,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개인 세력인지, 그리고 그들인 얼마만큼의 힘을 가졌는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자금을 가진 매매 주체인지를 꼭 우리가 매매할 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름 재무제표 분석도 많이 해보고, 또 성장성이 있는 종목도 많이 찾아보고, 또 재료나 이슈 뉴스를 통해서 미리 사전 선점해서 매수도 해보고, 또 차트만 보고 매매도 해보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많이 매매를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거 스스로 내가 분석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분명 매매를 해보셨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반응을 나타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를 정도로 바닥에서 다른 종목들 오르는데 상당히 바닥에서 오랜 기간 횡보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도 없고 수익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열심히 분석했는데도 떨어지는 종목도 분명히 나오고, 결국 주가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누군가가 분명 사줘야지 오르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 방송에서 항상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최근에는 이 차트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군데군데 또 영상에 아예 대문에 기관 수급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산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기관이라는 3대 시장의 3대 주체가 매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그들이 재무제표도 분석을 다 끝냈을 것이고, 그렇죠? 성장성도 그들이 분명히 분석을 끝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해주겠죠. 그렇죠? 저는 주로 종목을 선정할 때 이 차트와 이 수급, 특히 수급을 1차적으로 전제 조건을 걸어놓고 거기서 차트가 이쁜 종목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차트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차트가 이쁜 종목이 1차적으로 종목 선정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예전 영상에서 기관과 외국인 집중 매수 종목 손쉽게 검색하기, 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관심 종목에 편입시키는 종목들의 1차 전제 조건은 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기관별로 설정을 해놓고, 그 종목 중 차트가 이쁜 종목들, 이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3대 주체인 기관, 외국인, 개인 세력 중 이 기관이 매수한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재무제표, 성장성,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판단을 하고 그들의 정보력과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내고 그 종목을 매수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본다면은 단순히 기관이 매수한다,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차트는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수급만 제대로 분석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기관 수급주라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두 가지는 이미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해주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목 선정할 때 물론 이 종목 재무제표도 한번 간단히 보기도 하고, 또 이 종목 어떤 성장성이 있나 뉴스도 체크를 해보지만, 결국 저는 이 두 가지의 기준이 매우 중요한, 중점적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단순히 기관 수급은 매매하는 주체가 기관이라는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주 산업의 성장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 기관들이 미리 분석을 끝내고 매수하는 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주를 매수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 3번과 4번도 따라오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관들이 매수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할 수는 없겠죠. 많이 올라갔으면, 그렇죠, 이렇게 기관들이 입질이 들어와서 많이 올라갔으면, 그렇죠, 뭐 90%까지 올라갔으면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다시 올라갈 때 또 트레이딩 대상으로 삼아보고, 그렇죠, 기관에 매수했던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가지 않고 조정이 많이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그들이 매수 시점을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다시 매수 시점에 들어왔을 때는 이 성장과 재무제표 또한 그들이 좋게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내가 뭐 스캘퍼다, 단순히 1분봉을 보고 그 순간순간에 오르는 그런 마디마디만 따먹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캘퍼로서 뭐 차트만 보고도 분명히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뭐 1분봉을 보고 뭐 지지해서 이렇게 오르는 요때만 그냥 매매해서 뭐 2%든 3%든 4%든 이렇게 순간순간에 찰나만
먹는 그런 매매도 분명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스캐퍼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는 이런 다양한 기준들 중에서, 그렇죠, 이 기관 수급 또는 외국인 수급, 저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관 수급만 보더라도 이 재무제표나 성장성이나 그들이 알아서 분석을 해주겠지, 이러한 것들을 깔고 끌고 저는 차트나 이 수급만 분석을 해서 종목 선정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매매를 뭐 단타 매매만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차트만 보시고 또는 내가 중장기 투자자라서 내 스스로만 분석했던 재무제표나 성장성, 내가 아무리 잘 분석해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은 절대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수급적인 측면, 이것을 꼭 종목 선정할 때 잡아 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무조건 저처럼 1순위로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차트를 1순위를 보던, 성장성을 1순위를 보던, 재무제표를 1순위를 보던 그 종목을 3대 메이저 주체인 기관이나 또는 외국인이 얼마만큼 매수를 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꼭 체크를 한다면은 분명히 그들은 우리보다 자금력도 있어서 종목도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정보력과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수한 매매 주체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당연히 매매 관심 종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재무제표나 성장성도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종목을 분석하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만 이렇게 체크만 해놓고 매매를 하신다면 분명히 그렇지 않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분명히 상승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우위를 확률적으로 잡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매매 기준 중 이 수급적인 측면, 단순히 누군가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전망을 갖고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까, 그러한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이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